첫 번째 인물은 오늘 청문회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산 넘어 산인가요? 이진숙 후보의 이른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절 논란 논문들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 결론 났다. 자, 그러자 학계에서는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충남대에서 이진숙 후보의 논문을 검증했던 그 교수들이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이 되자 줄줄이 핵심 보직을 맡았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2019년 충남대 연구윤리검증위원회 이진숙 총장 선출 후 논문 97편 검증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증위원장이 이진숙 총장 취임 후 요직이죠. 학교의 기획처장으로 발령이 갔다는 겁니다. 자, 야당의 조정은 의원은요. 핵심 보직을 맡길 정도로 가까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논문 검증을 엄격하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 자체의 논문 검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동아일보에서 130편 논문 전체를 검증해 봤는데 그중에 11편이 제자 논문 표절로 볼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학계와 교수님들이 함께 있는 연구단체에서는 160편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16편이 연구 위반, 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은 충남대에서는 괜찮았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정말 그 충남대가 괜찮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연구윤리위원장, 검증위원장이 기획처장으로 발령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오비락이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소명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후보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은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교수들 모임이었던 검증단이 네. 검증단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도 검증했었죠. 예, 그 맞습니다.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디에 편향돼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연구윤리 위반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의 학위 논문을 먼저 본인이 일저자를 해서 올리고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은 박사학위 논문은 취소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절률이랄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그런 연구윤리 위반 이런 것은 또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충남대에서 검증했던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다라는 거를 금과 옥조처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이 되려면은 다른 데서 검증한 것들도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오늘 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하필이면 그 충남대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또 주요 보직에 그 총장을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서포트하는 자리이고 기획처장이란 자리는 또 아주 총장과 가까운 자리이죠. 그래서 요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장 취임하자마자 기획처장으로 검증위원장이 갔다.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그게 아니라면은 또 뭐 기획처장으로 간 그 교수분에 대한 그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소명을 해야만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날 길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교조까지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 입장이 심플하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하라라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빵이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대에서는 이 빵 괜찮아, 먹을 만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권위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 빵이 상했다라고 하면 그 빵은 상한 겁니까? 안 상한 겁니까? 그 빵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왜 더 객관적인 검증 기관에서는 상한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검증 기관까지 그 필요가 없어요. 논문이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빵에 곰팡이가 막 쓰인 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눈에도 다 보이는데 이게 왜 안 상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충남대라고 하는 데가 이진숙 그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를요 1989년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벌써 몇 년 한 겁니까? 30년도 더 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남대에서 총장이 되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 30년 동안 교수님 하셨던 분이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를 책임지고 검증했다라고 한 사람이 기획처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충남대의 그 검증을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전교조에서 지금 정부와 코드가 제일 잘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전교조에서조차 이진숙 후보자 같은 사람이 그 우리나라 교육을 맡으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는요. 자기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초중 그다음에 그 고등교육을 다 담당하겠다라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빨리 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버티느냐, 임명 강행하느냐, 낙마하느냐의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 주연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호 장관 후보자와 이준숙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을 다 임명 강행하리라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두 분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선 두 분은 계속 뭐랄까 계속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저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 아마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선. 네, 물론 임명할지 말지는 임명권자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그 교육부 청문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팩트는 나왔잖아요. 그 교수들로 구성된 이 학계 검증단에서 여러 개의 그러니까 150개 논문 중에서 16개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이미 검증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나와서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떠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이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하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청문회까지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문회 전에 사퇴한 장관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하고 싶겠죠, 장관을. 하루만 버티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공 그리고 대통령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한 그런 장관들이 후보 청문회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굉장한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제 주위에도 교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다들 얘기합니다. 논문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냐.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냐. 제가 아는 교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교조마저 지금 그렇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공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어떤 검증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은 지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어떠한 그런 뭐 검증, 대통령실의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이런 그 지명 자체는 근데 뭐 그러니까 철회돼야 한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좀 철회가 되는 것 그리고 뭐 사퇴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게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 네. 지명 받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 누가 추천했냐? 네, 저도 묻고 싶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누가 추천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등 돌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전교조가 등 돌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안규백 의원인데요. 국방부 장관 후보인데 뭐랄까 의혹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 들어보시죠.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을 복무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 기록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혹시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장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4개월이 끝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85년도에 3학년에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그 6월경에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해 부대 명령에 따라서 8월 달 방학 때 남은 자녀 임기를 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14방이라고 있었습니다. 14개월 복무하는 방인데 뭐 글쎄요. 뭐 여성들도 국방부 장관 하는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위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뭐 여성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4방, 14개월 방위를 하고 소집 해제가 됐어요. 방위는 제대가 아니에요. 소집이 해제되는 거죠. 소집 해제가 돼서 복학을 했는데 8개월을 더 복무했어요. 그러니까 22개월 방위가 된 거예요. 이럴 거면 뭐 거의 그래도 그때 당시 현역은 더 길었어요. 그래서 22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왜 더 근무를 한 겁니까? 복무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22개월 복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4개월 복무한 게 맞고 다만 이제 아니, 추가 복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방학 때.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무슨 그 안규백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해명처럼 뭔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사받는 날짜 며칠을 이제 군복무 그 복무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그렇군요. 부분을 한참 후 방학 때인 8월 달에 그 며칠 더 이제 그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된 거지. 그럼 뭐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그 해명 그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뭐 이제 그 중대장인가 대대장이 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식사를 좀 대접하게 달래 해서 이제 후보자의 모친께서 뭐 해줬던 거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단지 그 조사받는 기간에는 대체 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을 이제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체 뭐 3월에 복학을 해서 8월에 그 방학해서 대체 복무 마칠 때까지 계속 복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마무리 그 대체 복무를 완전히 마친 날이 8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8개월을 더 복무한 것처럼 기록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사실은 이제 조사받는 며칠을 더 복무한 거다. 방학 때. 그리고 그렇군요.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이제 의원 생활을 했고 아 그럼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명쾌하게 해명을 해서 저 부분은 문제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군에 대한 애정도 많고 국방위에서 뭐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도 쌓아왔죠.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14방이 어쩌다 22방이 됐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 의원님. 저는 말로 지금 믿어달라 이거잖아요.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때도 그랬거든요. 아 배추밭.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병적 기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보니 제일 사실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병적 기록에 나오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죠. 그런데 내 말이 사실이니까 믿어달라. 저는 지금 그 양태정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그것도 선뜻 잘 안 믿어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며칠이 행정착오가 됐는데 왜
뭐 한 달 정도 더 근무를 한 건지, 그리고 이게 또 합산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그런 면에서 병적 기록을 공개를 하면은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될 텐데, 기록은 해소,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왜 병적 기록을 공개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네. 병적 기록 미제출 국방부 장관 후보에 여야 장군끼리 고성설전. 사성 장군 김병주, 삼성 장군 한기호. 병적 기록의 상급자 평가도 나와.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와? 인서 기록까지 다 나와. 개인의 사생활 문제 엉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장군들끼리도 지금 악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국방부 계셨죠? 정익진 변호사님. 글쎄요, 옛말에 아니 그것만 다 일단 국방부에 뭐로 계셨죠? 그때? 제가 거기에 그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법무실장. 네네. 법무실장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18방이 22방이 된 건가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방위 출신이잖아요. 몇 방이에요, 거기는? 18방이요. 여기 18방이네. 아니, 그래서 옛말에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잘한다. 아니, 방위 사정은 방위가 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이쪽으로 권위자가 계셨네요. 아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방위는 6방하고 18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중간에 14방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 21일 혜택 받았어요. 교련을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해가지고. 그래서 18방에서 21일 빼고 17개월 9일을 제가 그 복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소집 해제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방위도, 대한민국의 어떤 방위도 그 근무를 하루라도 더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날 딱 나가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그 안규백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4방인데 22개월까지 그거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뭐 같은 방위 출신으로서 장관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같은 방위 출신으로서 저런 해명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객관적인 기록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의원 동기 김유정 의원님. 예. 14방인데 22개월을 복무했다고 그래서, 아니 8개월을 추가로 복무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한 케이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가로 며칠 근무한 것을 1983년 11월부터 85년 8월까지로 쭉 이어서 확산이 돼버린 거다? 확산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며칠 더 복무했다는 거죠.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산정이 안 된 것을 나중에 추가로 복무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사가 그 현역병들 2~3명에 대해서 점심을 조금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나는 한두 번 준 줄 알았어요. 그때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한 2~3주 이렇게 식사를 하게 했는데, 그게 경찰서장하고의 알력 관계 속에서 뭐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안규배 의원이 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충분히 그거를 하시고도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14방인데 6방으로 가서 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더한 추가로 거는 그런 사연 때문에 더 복무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아니 궁금해서 미스테리라 여쭤본 거예요. 자, 뭐 나라를 지키는데 뭐 방위와 현역병 뭐 둘 다 어쨌든 애써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우리 또 대한민국의 이 젊은 청춘들이 각각의 다른 어떤 복무 형태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충성! 세 번째 하피플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당내 주류를 비판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자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 지도부 의원 몇 명이 특정 집회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태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맞죠. 사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내란이라도 외환 혐의 같은 걸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저런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에 자꾸 이제 휘말리는 것은 스스로를 약간 공당이자 상식적인 이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핵안을 넘어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저는 일용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도 최근 행보가 잦아졌습니다. 당이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대표를 하더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